보아, 오늘은 실손보험 약관 차이점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릴게요.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2009년 8월 이후로는 보험회사의 모든 실손보험의 약관이 똑같아요. 근데 2009년 8월 이전은 회사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마다 약관이 어떻게 차이 나냐? 이거를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 내가 2009년 8월 이전 실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했구나 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치과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치과 치료를 어떻게 실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알려드리는 게 오늘 핵심 주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 회사의 약관을 몇 개를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 회사 약관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목록에 있는 건데, 가입할 당시에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를 3천만 원 한도로 할지 1억 한도로 할지, 상해 통원을 10만 원으로 할지 30만 원으로 할지 가입 당시에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천원 공제가 있고 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30만원 한도를 하는데 5천원 공제를 할 것인지 1만원 공제를 할 것인지, 5천원 공제가 훨씬 더 좋겠죠. 질병 입원 의료비를 3천만원 한도로 할지 1억 한도로 할지. 0908 2009년 8월 이전에는 실손 의료비는 100%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런데 이 100%짜리인데 그 안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0만원에 5천원, 30만원에 5천원, 30만원에 1만원.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의 약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보시면은 질병통원 의료비 30만원 한도에 5천원 공제예요. 이 5천원이냐 만원이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로 병원을 가요. 그럼 만원 이하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감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병, 별로 큰 질병이 아닌 것은 보통 만원 정도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손은요, 우리가 동네에 병원 가는 게 기본 만원 공제예요. 그러니까 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7천원이 나오나 만원이 나오면 어쨌든 5천원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병원비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상하는 손해, 이런 건 단점이 전혀 없냐? 지금 것과 다르게 약간의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반대로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가면 보상을 해줘요. 다 해주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료비 의료서를 보면 여기에 급여가 있고 여기에 비급여가 있죠. 급여만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진료비는 비급여로 찍혀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실손보험은요, 일단은 보상하는 손해도 중요하지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상 안 하는 손해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피해 가야 다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2009년 8월 이전에는 거의 다 틀리다는 겁니다. 회사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회사의 약관을 잘 봐야 되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치료비를 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실손보험이 이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거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거는 엄청나게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여기 별표 31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별표 31을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사는 아래 정한 사유로 발생하는 질병통원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자, 이거 쭉 보면서 여기서 몇 개만 찍어 드릴게요. 자,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복용수술. 이건 뭐예요? 반대로 질병을 통한 기두포피염이라는 이런 질병을 통한 복용수술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즘 실손과 다르게 호르몬 치료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다만 그 호르몬 치료가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위생관리, 비만치료 뭐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복용수술은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호르몬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보상치료에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죠? 이거 상해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상해 의료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는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치과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아까 병원은 안 된다고 했죠. 치과, 요 앞번에 보시면은 치과 병원, 그죠? 치과 의원 등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 안 되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치과가 없죠. 그죠? 여기에는 지금 보상하지 않는 사회에는 치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별표 31을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1을 보시면은 F, 치매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이 F는 정신입니다. 정신에 관련된 것은 안 해줍니다. 그럼 요즘 실손보험은 해주냐? 요즘 실손보험은 요건가 요게 급여만 가능합니다. 급여. 이거는 급여나 비급여나 발생이 급여가 되든 비급여가 되든 무조건 안 해준다는 겁니다. 치매만 해주고. 그 치매 빼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질, 비뇨기 장애는 안 된다는 거죠. 비뇨기 장애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제 여성 생식기. 이게 이제 비염증 장애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N96, 97, 98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임신, 출산, 산후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나 이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을 한 이유가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신 때문에 계속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가 임신이나 출산, 산후기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제가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실손보험과 요게 틀립니다. 선천성 기형, 변형미 염색체 이상은 Q코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천성 질환은. 이거는 다 보상을 안 해줘요, 통원으로. 근데 요즘은 Q00부터 Q04를 제외하고는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있죠. 선천성에 대한 차이가. 그러니까 장단점이 명확해요. 근데 어쨌든 100%짜리고 Q00부터 Q04를 빼고 지금 거는 안 해주지만 아예 지금 2009년 8월 이전 거는 아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만 그러냐? 회사마다 약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통원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병이 걸렸을 때 앞에 실손보험은 성병을 보상을 해줘요. 지금 실손보험도 성병은 보상이 되죠. 근데 이건 다른 회사 거예요. 다른 회사 거는 성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치매만 되고 이게 정신과 질환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병이 남자분들이 좀 있죠. 여성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실손보험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회사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상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따로 보실 거는 따로 없으세요. 그런데 따로 보실 거는 별로 없지만 정말 안 보이지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병원을 제외한 경우 있죠. 여기도 병원을 제외하는 게 있습니다.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외하면 되는데 이 회사에 보상 안 하는 손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 손해를 보면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줬던 거랑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치질, 요거 말고 치아 우식증, 치아 및 치주 질환 등의 치과 질환은 안 해준답니다. 잠깐만 한 번만 더 비교를 해볼까요? 저희가 한 번만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는 치과 질환이 없죠? 그죠? 이 회사 거는 치과 질환이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보상 안 하는 0908 이전의 실손보험은 치과 질환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치아 우식증, 치아 및 치주 질환들의 질병통원을 말하는 겁니다. 질병통원을. 그죠? 질병통원에서 치과 질환이 있어요. 그럼 이 무슨 말이냐? 반대로 저 회사는 치과 질환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봤는데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 그럼 내가 치과 병원과 치과 의원은 못 받구나라는 걸 인지하면 됩니다. 두 가지 회사에 어떤 약관이든 간에. 그럼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이 말고 또 뭐 있을까? 치과 질환은 여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기는 치과 질환을 보상 안 한다는 말이 없죠. 치과를 가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과. 치과가 뭘까? 이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치과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가는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것이 있듯이 치과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종합병원에 치과병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안 돼요. 종합병원 안에 치과병원으로 들어가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진료과가, 치과가 있는 병원은 내가 저런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원안도 10만원짜리냐 30만원짜리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3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5천원 공제에다가 이 치과 치료를 인한 것을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 0908 이전은 회사마다 약관이 틀리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굉장한 팁입니다. 그래서 0908 이전 실손보험을 함부로 바꾸시면 보험료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차로 비유하자면 내가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은 이 0908 이전 실손보험도 지금 실손보험에 비해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100%의 공제도 작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잘 얻어 걸려갖고 치과까지 보상이 되는 아주 좋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유지비용도 올라간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제 내외 성층기형 이런 것도 보상을 안 해준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거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0908 이전을 하면서 요즘 것과랑 비교해 드린 겁니다. 여긴 정신 및 행동장애인데요. 질병통원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이게 다 보상을 안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급여, 비급여 있을 때 요 급여에 해당하는 거는 보상합니다라고 바뀐 거죠. 거기에다가 습관성유사 및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도 안 해준다고 이건 똑같죠. 여기 보세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하고 산후기를 통원한 경우 O00부터 O09까지 안 돼요. 단 회사가 보장하는 질병으로 인한 문구도 빠졌어요. 맞죠?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천성 내질환 Q00부터 Q04를 제외하고는 다 해준다고 하죠. 아까 그 좋았던 실손보험도 보시면은 Q00부터 Q99까지 다 제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게 이거를 의료와 대입했을 때 더 많이 느껴집니다. 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실금도 안 됩니다. 근데 요실금이 안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회사는 요실금이 돼요. 앞에. 그죠? 여기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요실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걸 너무 분석하기 어려울 때는 관리해 주시는 좋은 설계사분이 있다면 조금 더 편한 거죠. 자, 다음 회사는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가 또 있어요. 치과치료 안 되죠. 이젠 치과치료가 아예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앞에 거랑 차이가 나는 거죠. 한방치료, 그죠? 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 쭉 가면서 일일이 다 해석해드리면 복잡하지만 아까 제가 호르몬이 없다고 했죠. 여기는 호르몬도 안 되는 걸로 들어가요. 비타민제, 영양제 다 안 돼요. 단 국민건강법 요양급여에 기준하는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한대요. 왜냐면 이 호르몬 투여가 성조숙증 지금 애들이 서양 음식을 먹고 많이 변하면서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이걸 미용 목적으로 보냐, 이 호르몬 투여를 치료 목적으로 보냐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근데 0908 이전에 아까 그 약간은 호르몬 투여에 대한 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붙어볼 만하기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죠. 발기부전, 뭐 불감증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앞에 것도 이걸 미용으로 보느냐 성형으로 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훨씬 더 좋긴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꽤 좋은 이유는 이거죠. 하염성 모반 등 선천적 비신생물성 모반 Q82.5는 보상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Q코드도 아까 전에 보상을 하니까 죽은 깨 다모 이런 것도 안 되지만 요거는 또 보상을 해준다고 되어 있죠. 근데 0908 이전 거는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호르몬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거를 빼고 나면 여기 얘 보시면은 이겁니다.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시행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의 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이게 소급 적용이 돼서 0908 이전도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하게 헷갈리긴 하지만 아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열이 나요. 열이 나서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기 열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아기 열이 37.8도인가 38.7도 하여튼 그래요. 그 여기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제3조 4에 따른 그게에서 응급 환자가 아니면은 급여는 하나도 안 찍혀 있고 비급여만 찍혀서 나와요. 그러면 실손 처리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괜찮은데 큰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갈 때는 꼭 이게 응급 상황이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이용할 때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A지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공제가 엄청 중요하다 했죠. 그 공제가 얼마나 내가 실손보험을 처리받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1만원 공제. 이게 뭐냐면은 동네에 우리가 보는 병원들입니다. 그리고 요 15,000원은 종합병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2만원은 우리가 말했던 대학병원,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52개의 상급 병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약제비도 8,000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약값 8,000원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큰 거예요. 거기에 10%, 20%도 급여 10%, 비급여 20%도 작용이 되지만 일단 기본 공제에서 거의 다 커트라인 되는 게 많아요. 근데 0908 이전에는 기본 공제 5,000원이면 커트라인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핵심 포인트니까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입원 의료비를 가지고 그러면은 입원을 해도 치과 치료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립니다. 바로 통원과 질병 약관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질병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회사 거예요. 그 회사에 입원에는 요게 있어요. 통원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플란트 비용이 100만원 나와서 100만원을 처리받으려고 치과에서 했다 가정합시다.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통원한도 30이죠. 그럼 30만원 밖에 못 받으니까 나는 100만원을 받아야지 하고 입원을 되지도 않지만 설사 우겨서 입원을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원만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 0908 이전 2009년 8월 이전에 실손보험약관은 회사마다 틀리고 회사마다 이렇게 숨어있는 우리가 마치 뭐라 그럴까 보물섬을 찾아 헤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약관을 보는 것은. 그래서 이 보물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내가 가진 약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0908 이전은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0908 이전 실손보험을 가지신 분은 치과도 잘 찾아보시고 혹시나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치과 치료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